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인학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14.5%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 6,259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4년 7,16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어르신이 겪은 두려움과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정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말이죠. 전체 학대 사례 중 88%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주로 아들이나 며느리 배우자였습니다. 돌봄의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사랑해야 할 가족을 폭력의 대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피해 노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니까 신고는 못하겠어요. 참으면 나아지겠지요. 그러나 그 침묵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학대는 반복되고 피해는 점점 깊어집니다. 실제로 전체 피해 노인의 약 11%가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학대입니다. 노인 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돌봄 체계와 복지 서비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정서적 단절이 겹치면서 어르신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 폭력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학대의 절반 이상은 정서적 폭력, 언어적 모욕, 경제적 통제, 그리고 돌봄 방임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일, 돈을 빼앗거나 용돈을 제한하는 일, 필요한 약이나 음식을 제때 제공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것이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예전엔 저랬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오늘 하루를 또 버팁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제는 학대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노인 학대는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국가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은 하루 한 번 이상 혼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누구와도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고립된 환경이 작은 말다툼을 폭력으로, 피로를 분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40여 개의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상담 인원 한 명이 관리해야 할 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해 노인들은 또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 피해자 중 약 70%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그분들은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의존할 가족이 제한적이며 신체적 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웃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주변의 어르신이 달라졌다면 한 번쯤 안부를 물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학대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무관심과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바꾸려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현실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노인 복지가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돌봄과 존중의 부재. 그 균형을 회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넘어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정책은 표나 그래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위에 존재합니다. 성실히 살아온 세대가 존중받고 늙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입니다.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망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상담,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폭력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과 대화입니다. 노인은 사회의 부담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시대를 세운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삶이 존중받지 않는 사회는 결코 성숙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노인 학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무관심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가정이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 제도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노년에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나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진짜 복지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돌봄 체계의 부족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는 세대 간의 거리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노인 세대는 여전히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품고 젊은 세대는 부모를 이해하기보다 부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서로의 언어는 점점 달라지고 대화의 끈은 조금씩 끊어져 갑니다. 함께 사는데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현실. 이것이 바로 학대가 발생하는 토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노년을 존중하는 문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여전히 늙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노인 세대는 쓸모없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년은 퇴보가 아닙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또 다른 성장의 시기입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회의 눈입니다. 지역사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의 역할을 넘어서 이웃과 동네가 하나의 보호망이 되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 인사를 나누는 일,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일, 그런 작은 연결이 결국은 사회 전체를 바꿉니다. 서울의 한 구청은 이웃 안부 묻기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정 주기로 주변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복지센터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 작은 제도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노인 학대를 막는 일은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또 다른 세대의 미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듭니다. 언젠가 나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야 할 때가 오겠죠. 그때의 세상이 지금보다 따뜻하길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관심이 제도보다 빠르고 진심이 법보다 강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존엄은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존중이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100세 시대를 진정한 복지 사회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